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도 협상의 달인이 될 수 있다. 강의를 맡게 된 김종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직 생활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설득과 협상의 연속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눈만 뜨면 설득과 협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설득과 협상을 무시할 수 없겠죠. 자, 어제까지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사, 동료, 또 조직원들, 그리고 부하 직원들, 또한 이웃 부서의 사람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고객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이해관계가 같다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들과 늘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가 있겠죠. 자,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기가 힘든 순간이 옵니다. 이럴 때에는 갈등이 발생하죠. 이와 같이 갈등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든 내가 설득을 당한다 그러면 곧 죽음이라고도 생각을 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에게는 임전무태라든지 또한 결사항쟁 이와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잘 귀를 안 기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고는 되게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입만 살아있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좀 주장하지 못하고 감정도 제대로 표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한국에는 사실상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 줄일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이제 저하고 함께 가보실 수 있겠죠. 자, 저는 사실은 이런 말을 생각을 해봅니다. 10길 우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 네, 오히려 그 장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한 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뭔가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정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자, 선생님들 연탄 배달 자원봉사 8주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죠? 자, 아주 찌그러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순간에 그 다음의 추가 주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딱 일주일간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마치 뭔가 빚진 마음을 해소하는 듯한 가벼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분들의 표정이 바뀌었는데 처음부터 이 유사한 대상자들에게 8주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고 1주라 딱 이것만 부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네, 그 중에 거의 10명 중 1명 정도가 긍정적인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8주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1주를 이야기했더니 거의 50%의 사람들, 절반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답신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설득의 효과가 40%나 된다는 사실, 이런 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대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제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함께 이제 잠깐 가보시죠. 우리가 첫 번째, 협상이란 도대체 뭘까? 네, 표를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주라. 작은 선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의 세 가지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에는 바로 이처럼 내가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반드시 기부를 먼저 하라. 그리고 난 뒤에 이 기부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설득 협상의 현장에서 상당히 수동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분들이 특히 저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죠. 자,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동적인 사람의 특성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펼치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집에 가서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기 존중감이 저하되겠습니까? 자기 비하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상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도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들을 거론을 할 때 특히 요즘에 아주 뉴스거리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누굽니까? 이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흑인, 그리고 어느 지역의 조그만 방송가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대형 방송사로 스카웃되면서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이런 말을 새겼습니다. 자, 네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컬러풀하게 낼 수 있을 때 그때에는 주도성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의 강점을 마음껏 한번 낼 수 있다면